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시쌤입니다. 문법 977제 문제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92번 했고요. 이번 시간은 193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를 읽고 나의 A 문장을 형태소와 단어로 구분하여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가는 이제 형태소의 기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이고요. 소리는 하나고요. 먹었다는 먹이라는 실질의미, 엇이라는 과거 시제, 다라는 평소형 종결이라는 문법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는 우리가 품사로 취급하면 하나의 단어입니다. 명사죠. 명사이고요. 먹었다는 세 형태소지만 자립할 수는 없어서 먹다 자체가 하나의 단어, 즉 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품사에 대한 판별 여부로 단어 9개 중에 하나를 정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조사나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자립성이 없다. 그렇지만 조사 같은 경우는 적어두세요. 의존 형태소이긴 하지만 의존명사 같은 경우는 의존이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자립 형태소라고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의존이라는 자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만 되는 명사라서 의존명사가 있지만 명사라는 말 때문에 자립 형태소로 취급합니다. 자, 나의 예문을 통해서 분석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네요. 그래서 A 문장이고 문제를 보니까 1번 어절, 2번, 3번, 4번, 5번 있어서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했는데 우리가 볼까요? 적절하지 조건에 맞게 쓰시오 그랬으니까 우리가 기억에 들어가면 오늘은 명사고 만큼 조사고 은은 조사여서 형태소로 쪼개는 게 맞는데요. 그리고 또 단어 같은 경우는 오늘, 만큼, 은은 다 따로따로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명사이고 만큼은 조사, 은도 조사여서 명사가 단어인 건 여러분 잘 아실 거고요. 조사도 단어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줄표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략하고 가을 답지 형태소는 일단 가을이라는 실질 의미, 답이라는 전미사, 그다음에 지라는 어미 이렇게 형태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안개 같은 경우는 한 단어로서 안타니까 안개 하나이고요. 하늘이의 형태소는 마찬가지로 하늘이 명사이고 그다음에 이가 조사니까 따로따로일 것입니다. 자, 흐렸다라는 단어의 형태소는 흐리다의 흐리, 그다음에 과거 엇, 그다음에 다 이렇게 세 개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형태소 분석은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형태소 분석이 모든 문법 문제의 근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론 배울 때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194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의 단어 형성 방법이 다른 것은 단어 형성은 우리가 여러분 이론은 단일어, 복합어는 파생어 그리고 합성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을 고른다면 군살은요 쓸데없는 살이니까 파생어죠. 먹였다 여러분 먹였다가 좀 조심해야 돼요. 먹었다면 단일어 아닌가요? 먹다니까. 근데 여기에 먹 플러스 이 플러스 엇 플러스 다잖아요. 그래서 이가 접사여서 얘도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배살구 못 먹는 살구 해서 파생어가 되겠고요. 예쁨은 여러분 여기 예쁨은 자기 자신이 예쁘다 해가지고 예쁘 플러스 미음인데 이 미음이 명사 파생 전미사가 아니고 얘는 명사형 어미여서 한 단어인 형용사가 되겠고요. 역시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예쁘다라고 서술성이 있지요. 그러니까 명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어니까 답이 되겠고요. 먹이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위해 먹이를 구해왔다 해서 명사 파생이 돼가지고요. 이 같은 경우는 먹 플러스 이가 어근이고 이가 접사인데 얘가 이제 명사로 만들어주는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접사가 있으니까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4번. 자, 195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단어의 결합 방식이 다른 것은 보기에서는 합성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통사적 합성어,
비동사적 합성어 이렇게 있는데 합성어 개념은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풀어봤었죠.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군고구마는 이게 이제 굽다의 전성 어미 니은 다음에 고구마 해가지고 비읍이 불규칙 활용해가지고 구운인데 도움 탈락해서 하나 우가 탈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간과 어미가 있으니까 얘는 통이 되겠네요. 통사적 합성어. 관형사형이 명사 꾸며주는 거. 굳세다는 굳다에 고란 연결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얘는 비통. 누비 옷은 여러분 누비다. 옷을 누비다는 것이 해진 옷을 다 떨어진 옷을 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다시 쓸 수 있게 수리하는 거거든요. 수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비다에 니은이라는 어미가 와야 돼요. 근데 어미가 안 왔죠. 그래서 비통이고요. 산들바람은 산들이 부사예요. 바람은 명사고 우리 국어에서 부사가 명사 꾸미는 것은 비통사적 방법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네들은 이 굳세다처럼 오르 다음에 고가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래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만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196번 가겠습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 B, C, D, E 있고 1번 보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현재 시의 선어말 어미 는 니은과 결합의 자연스러움으로 동사이다. 우리가 용언에서 동사 형용사 있죠. 현재 시 선어말 어미 는과 니은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가능한가? 네, 먹다는 동사가 맞고요. 얘는 아름답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가 맞습니다. 적절한 판단이고요. 2번 B는 A와 달리 명령형 어라 청유형 자와 결합이 부자연스러움으로 형용사이다. 이미 1번에서 B가 형용사를 판단했죠. 형용사는 명령형, 청유형이 결합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워라 명령이 됩니까? 아름답자 명령 청유가 될까요? 한다고 해서 같이 아름다워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한 판단이고요. 3번 C 소개팅에 나가면 야 제발 예뻐라. 이때 어라는 명령이 아니고 딱 보니까 이게 예뻐라가 명령하는 게 제발 예쁜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 또는 바람이 이것은 감탄형 어미의 어라 아라로 쓰이는 것이다. 하나 같이 알아두세요. 적절한 판단입니다. 4번 D는 형용사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뒤에 결합하는 특이한 용례이다. 곱다는 여기 쓸게요. 곱다는 형용사이지만 이거는 고와 지다예요. 이거는 곱다의 지다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피동이 된 거야. 동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고와진다 해서 동사라서 형용사 특이하살이라고 보길 어렵습니다. 정답이고요. 자겠다. A와 이 어가는 모두 현재 진행 보조 용어인 고있다와 결합할 수 있다. 동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A에 먹고 있다. 그냥 먹까지가 어가 아니니까. 이는 자고 있다. 먹고 있는 진행. 자고 있는 동작이니까 진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지요. 괜찮습니다. 적절한 판단이고요. 정답은 4번. 19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주어진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구분해보는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미안합니다. 오타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해야 하는데 단어를 이룬 형태소가 둘 이상일 경우는 직접 구성 성분 분석, 우리가 RC 분석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사기꾼 이런 것들 사기꾼은 하나보다 민물고기 이런 것들이 RC 분석으로 했었죠. 둘로 나누어야 한다. 단어를 두 조각으로 한 번만 나눴을 때를 RC 구성 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이러한 직접 구성 성분은 단어가 파생어인지 합성어인지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그래서 비웃음과 코웃음이란 두 단어를 같은 명사거든요. 같은 명사인데 비웃음은 이게 웃음이 있어서 비 플러스 웃음, 코 플러스 웃음 이렇게 나눌 것 같지만 이 코웃음 같은 경우는 코로 흥 하며 웃는 웃음이라는 딱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RC 분석돼가지고 코가 명사 어근, 웃음도 명사 어근 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근이니까 합성어로 판단할 수 있는데요. 이 비웃음도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 비 플러스 웃음으로 하면 이 비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비웃다는 있잖아. 그래서 비웃다라는 하나의 동사, 비웃는다니까 명사 파생 전미사와 결합해서 같은 말이죠. 이거는 결합해서 된 파생어 취급합니다.
합성어 취급하기 어려워요. B 플러스 웃음할 때 B의 의미가 실질 의미가 있는 어근으로 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명사이지만 비슷해 보이는 명사 비웃음과 코웃음이지만 IC 분석에 따라서 단어 형성이 파생어, 합성어로 크게 나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적절한 것은이죠. 자, 높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서 판단하는 건 적절하냐 해봅시다. 자, 높임은 높이다의 미음이에요.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에서 어근에 접사여야 돼서 이것이 파생어가 됩니다. 높이다의 미음이 되는 거니까요. 곁눈질은 곁눈 플러스 질이에요. 그래서 곁눈 옆으로 쳐다보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다라고 해서 이것이 어근이고 이것이 접사여서 파생어인 건 맞아요. 사냥꾼은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어근이 아니라 접사고요. 따라서 파생어지요. 나들이는 나고 드는 것. 그래서 이거 이가 접사거든요. 나들은 나다 들다 밖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들이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근이 맞고 접사가 맞고요. 그래서 파생어가 맞죠. 정답은 4번. 되살리다는 이 되가 이게 쪼개는 거 맞거든요. 근데 되가 다시라는 의미를 가진 접사이기 때문에 합성어가 아니라 파생어입니다. 정답은 4번. 이번 시간은 193번부터 197번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198번부터 만날 텐데요. 미리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더 많이 이해하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녕.